안녕하세요. 저는 포토그래퍼 박종훈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조금 더 고퀄리티 이미지 혹은 잘 찍어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DSLR과 미러리스를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요. 그럼 이제 DSLR과 미러리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DSLR보다는 미러리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성능 또한 DSLR을 이미 초월한 카메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DSLR과 미러리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 조금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크기와 무게에 있어서 미러리스가 훨씬 더 작고 가볍습니다. 왜 그러냐면 DSLR 안에 있는 여기 이 큰 부분에 펜타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오각형으로 된 좀 무거운 그 유리가 있어서 카메라는 이 빛이 들어와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좌우와 상하가 그 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걸 잡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인더를 통해서 정상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미러리스 카메라에서는 그 부분을 무게와 크기를 많이 차지하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제하고 디지털로 바로 이 렌즈를 통해서 보는 이미지를 뒤에 액정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미러리스와 DSLR 중에 어떤 게 성능이 좋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요즘은 없지만 간혹 그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쓰는 카메라에서 보통 카메라 모드를 좀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부분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 N 모드, AV 모드, TV 모드, 그리고 P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M 모드는 완벽한 수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이 두 가지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적정 노출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AV 모드는 반수동 혹은 반자동 모드가 되는데요. 조리개 수치를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 놓으면 셔터 스피드는 알아서 따라가면서 노출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TV 모드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사용자가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알맞게 조리개가 따라가면서 노출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 모드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 카메라가 알아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수치를 조합을 해서 적정한 노출을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가지 이 모두의 역할은 노출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것인지 어디까지 기계에 맡기고 어디까지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대로 맞출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DSLR이나 미러리스를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보통 P 모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뭐래도 하나 조절하길 원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TV 모드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모드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분들이 촬영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모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용자가 M 모드 혹은 AV 모드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M 모드나 AV 모드를 어떤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처음부터 사진을 M 모드로 배우신 분 같은 경우는 M 모드가 이제 몸에 익어서 촬영하시는 게 편해서 그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 사진을 AV 모드로 배우신 분 같은 경우는 그 AV 모드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보통은 AV 모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사진을 배울 때 저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AV 모드로 촬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모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촬영 결과물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표현을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드로 사진을 촬영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촬영 모드로 촬영을 할지까지 결정이 되셨다고 하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중요한 거 좀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메라가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상황을 그대로 사진으로 재현을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하죠. 네. 답변이 좀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건 어떤 경우는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눈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혹은 다른 걸 찍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차이가 나는 이미지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면 사람의 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노출차에 있어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들을 디테일을 다 한 번에 조합해서 볼 수가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극단적으로 어두운 곳에 노출을 맞추게 된다고 하면 적당히 밝은 부분마저도 완벽한 화이트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밝은 부분에 노출을 맞춰 놓게 되면 그 어두운 부분이 극단적으로 다 블랙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촬영을 해보시면서 경험을 통해서 극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찍기 전에 먼저 예측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촬영하기 전에 이거 그냥 찍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촬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찍을 이 상황이나 이 대상이 촬영하고 나오면 포토샵까지 마친 이후에 어떤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다 요거까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촬영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촬영한 그 이미지가 웬만해선 눈에 본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DSLR과 미러리스 이런 카메라들로 촬영하다가 재미가 없어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과물을 예측하고 찍는다고 하는 것은 카메라가 한 번에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후보정을 통해서 최대한 가깝게 맞춰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쉽지는 않지만 내가 찍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추후에 포토샵 혹은 라이트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처음에 찍고자 했던 그 느낌에 가깝게 보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찍어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포토샵을 하다 보면 포토샵 내용이 점점 과해지거나 처음에 촬영할 때 얼추 생각했던 이미지가 전혀 다른 이미지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촬영하실 때는 포토샵까지 마친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근데 꼭 그 결과물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과 완벽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촬영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상당 부분 일치한 이미지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으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계셔서 이 내용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찍고 싶은 어떤 게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촬영을 원하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찍고 싶은 무엇이 있는가, 사람인가, 아니면 풍경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제품이나 오브제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내 반려견, 우리 아이, 촬영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세상에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촬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사실은 셔터를 누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상을 어떻게 찍고 싶은지가 있어야지 사진을 좀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뭐 아주 분위기 있게 무게감 있게 촬영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밝고 화사하게 촬영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사랑스럽게 보이게 촬영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좀 차갑고 도도하게 촬영을 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어떤 느낌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떻게 찍고 싶은지가 있어야지 사진을 찍는데 좀 더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스킬들, 아니면 다양한 뭐 조명, 다양한 소품,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연출 등을 통해서 원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내가 촬영하고 싶은 것이 없거나 아니면 촬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찍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좀 자극적인 다양한 스킬들이나 어떤 활용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사진을 좀 재미없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 즐겁게 촬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찍고 싶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요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카메라를 든다면 훨씬 더 재밌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